나이가 든다는 건 인생의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고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든다는 건 중력이라는 이름의 불량배에게 매일같이 두들겨 맞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웃어서 생긴 미소 주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피부가 지쳐서 밑으로 이사를 가려고 짐을 싼 거였죠. 어느 정도냐고요? 어제는 속옷을 입으려고 한쪽 발을 올렸는데 제 가슴이 발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제가 가슴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냥 배꼽 밑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중력은 정말 무자비합니다. 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늙는 게 우아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전 우아하게 쭈글쭈글해지느니 차라리 인조인간처럼 팽팽해지길 선택했습니다. 의사가 제 얼굴을 너무 당겨놓은 나머지 이제 저는 눈을 감으려면 입을 벌려야 해요. 잠잘 때가 제일 웃기죠. 그래도 전 만족합니다. 적어도 제 주름을 보며 한숨 쉬는 시간보다는 제 빳빳빳한 이마를 보며 웃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중력에 항복하지 마세요. 비록 몸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겠지만 마음만큼은 성형수술한 제 눈꺼풀처럼 빳빳빳하게 치켜뜨고 살자고요. 여러분, 집에 개를 키우시나요? 개는 정말 사랑스럽죠.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꼬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흔들면서 반겨줍니다. 그 눈빛을 보세요. 오, 주인님, 당신은 나의 신이고 나의 영웅이며 나의 전부예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개에게 인간은 숭배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체입니다. 고양이를 키운다는 건 집에 월세 한 푼 안 내는 아주 까칠하고 거만한 상전을 모시는 것과 같아요. 제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고양이는 소파에 누워 꼬리만 까닥거리며 저를 쳐다봅니다. 그 눈빛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죠. 왔어. 늦었네. 내 밥그릇 비어 있는 거 안 보여? 빨리 채우고 나가서 쉬어. 가끔 고양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걔네는 분명 우리를 자기들 밑에서 일하는 무급 알바생 정도로 보고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가구 중 하나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오, 저 움직이는 가구는 가끔 캔을 따주는 기능이 있네. 쓸만하군. 우리는 고양이가 기분이 좋을 때 가끔 허락해주는 궁디팡팡, 한 번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고양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몸이 가려운데 손이 안 닿아서 당신이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고양이를 키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집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털실을 굴리고 모래를 치워주는 집사일 뿐이죠. 뉴스에서 끔찍한 연쇄살인마가 잡히면 꼭 그 이웃들이 인터뷰에 나와서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아주 조용하고 착한 청년이었거든요. 개미 한 마리 못 죽일 것 같았는데 거보세요. 제 말이 이겁니다. 조용한 놈들이 제일 위험하다니까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저처럼 매일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운전하면서 욕하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놈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에너지를 밖으로 다 쏟아부었거든요. 하루 종일 세상이랑 싸우느라 진이 다 빠져서 누구를 해칠 기운조차 없단 말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우리는 그냥 소파에 널브러져서 아, 오늘 정말 힘들게 화냈네 라며 잠들 뿐이에요. 하지만 그 조용한 청년을 보세요.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당신을 어떻게 요리할지 3단계 계획까지 짜놓았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웃을 고를 때는 차라리 성격 더러운 놈을 고르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벽을 쾅쾅 치고 소리 지르는 이웃이 있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당신을 죽일 시간은 없거든요. 화내느라 바쁘니까요. 진정한 평화는 침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 속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참 듣기 좋은 도덕적인 문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위안을 삼기에 딱 좋죠. 하지만 전 감히 반대 의견을 내고 싶네요. 돈으로 행복을 직접 살 수는 없을지 몰라도 행복에 아주 가까운 엄청나게 커다란 요트는 확실히 살 수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지중해 한복판에 떠 있는 수백억 원짜리 요트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한 손에는 비싼 샴페인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죠. 물론 저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고 사랑에 실패해서 슬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바닥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굶주리며 슬퍼하는 것과 최고급 가죽 소파가 깔린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슬퍼하는 것 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전 당연히 후자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품위 있게 불행할 권리를 주거든요. 가난해서 불행한 건 그냥 비참함일 뿐이지만 부유하게 불행한 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와, 저 사람은 다 가졌는데도 고독해 보이네. 멋지다. 라고 말해주기까지 하니까요. 그러니까 돈으로 행복을 못 산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일단 돈을 벌고 보세요. 요트 위에서 흘리는 눈물은 훨씬 더 따뜻하고 향기로울 테니까요.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실에서 제 손을 아주 꽉 잡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보며 너 같은 놈은 집안의 수치야 라고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눈빛이 달랐어요. 할머니는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앤서니, 내 강아지, 넌 나중에 꼭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널 믿는다. 솔직히 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드디어 끝판왕까지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죠. 저 같은 놈에게 희망을 품다니 제정신이라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전 그냥 할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머니, 저 진짜 훌륭한 사람 될게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임종 직전의 노인에게 선의의 거짓말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숨을 거두시고 유언장을 확인한 순간 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전 재산인 저택과 은행 잔고가 전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길고양이 보호센터로 기부되었더라고요. 저한테는 낡은 성경책 한 권만 남겨주셨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셨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하신 그 따뜻한 말은 유언장의 내용을 들키지 않으려고 던진 완벽한 연기였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속여서 전 재산을 고양이들에게 넘겨주신 우리 할머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전 할머니의 그 치밀한 복수극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저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대신 아주 가난하고 화가 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멕시코 가정집 파티에 초대받는다는 건 단순히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사육시설에 입소하는 것과 같아요.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씀하시죠. 어머, 가브리엘,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어디 아픈 거야? 저는 그때 이미 120kg이 넘는 상태였는데 말이죠. 할머니의 기준에서 저는 기아 상태였던 겁니다. 곧바로 제 앞에 산더미 같은 타코와 브리토가 놓입니다. 저는 정신없이 먹어 치우죠. 세 그릇쯤 비었을 때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는데 이제 더 못 먹겠어요. 배불러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할머니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시죠. 내 음식이 그렇게 맛없니? 정성이 부족했던 개냐? 오, 맙소사.
이건 반칙이에요. 결국 전 다시 포크를 듭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너무 맛있어서 기절할 뻔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주방에서 더 큰 냄비를 가져오십니다. 맛있구나. 네, 이럴 줄 알았지. 자, 여기 갈비찜도 좀 먹어라. 멕시코 파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배에 보조 구멍을 하나 더 뚫고 가거나 할머니가 잠들 때까지 계속 씹는 신용을 하는 것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2배로 부풀어 있지만 할머니가 행복하셨다면 그걸로 된 거겠죠? 여러분, 마트나 쇼핑몰에 가면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명당 자리가 어디인지 아시죠? 네,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 텅 빈 넓은 자리를 지나치며 혀를 찹니다. 누가 저기에 무단으로 차를 댔네? 정말 양심도 없지. 신체 건강한 사람이 저러면 되나?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사실 그들은 정말로 그 자리에 주차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장애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어떤 장애냐고요? 바로 지능장애입니다. 혹은 심각한 인격 결함이죠. 멀쩡한 2다리를 가지고도 남을 배려하는 뇌 세포 하나가 작동하지 않아서 거기 차를 대는 겁니다. 그건 신체 장애보다 훨씬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화를 내는 대신 아주 가련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경비원이 와서 차를 견인하려고 하면 제가 말리죠. 아니요, 그냥 두세요. 저분은 지금 뇌가 아주 심각하게 아픈 상태예요. 길을 찾을 지능이 부족해서 입구 바로 앞에 차를 댄 거라고요. 우리가 이해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차에 타는 걸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거의 갓난아기 수준이죠. 와, 저 사람은 혼자서 시동도 걸 줄 아네? 대단한 걸. 뇌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그 자리를 양보하세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견인차를 불러주세요. 그게 우리가 이 무개념 장애를 앓는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니까요. 자, 여기 모인 분들 중 정말 착한 분들만 있다고 믿고 싶네요.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도 가끔 아주 사악한 상상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화창한 일요일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으로 예쁜 꼬마 아이가 지나갑니다. 손에는 커다란 초코 아이스크림을 들고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저 아이스크림을 확 뺏어서 바닥에 던져버리면 저 꼬마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앞 사람의 신발끈이 풀려 있는 걸 봅니다. 저걸 콱 밟아버리면 저 사람은 대굴대굴 구를 텐데 그럼 정말 웃기겠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명화된 사회인이고 도덕적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하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미 아이스크림 학살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꼬마는 울음을 터뜨리고 부모는 당황하고 우리는 그 비극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죠. 이런 상상이 왜 즐거운 줄 아세요? 그건 우리가 이 지루하고 가식적인 착한 사람 연기에서 잠시나마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법도 없고 예의도 없어요. 전 그 안에서 연쇄 아이스크림 파괴범이 되어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며 인자하게 웃고 있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제 머릿속에서 전 이미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강물에 던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게 우리가 미치지 않고 이 세상을 버티는 비결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악마를 잘 키우세요. 가끔 상상으로나마 그놈을 풀어주는 게 진짜 범죄자가 되지 않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은 영국인과 미국인이 화를 내는 방식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건 정말 예술의 영역입니다. 미국인은 단순해요. 화가 나면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욕설을 내뱉죠. 야, 이 XX야, 너 미쳤어? 죽고 싶어? 아주 투박하고 직선적입니다. 듣는 즉시 기분이 나쁘지만 금방 잊혀져요. 그냥 길거리 싸움 같거든요. 하지만 영국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아주 정중하고 품격 있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신의 심장을 도려냅니다. 영국인이 당신에게 오, 정말 흥미로운 선택이군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너 진짜 멍청한 짓을 했구나.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한참 설명을 마쳤을 때 그들이 그렇군요. 참 용감하시네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내 계획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라는 완곡한 표현이죠.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잔 따르고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아주 세련된 단어들로 증명해 보입니다. 당신은 대화가 끝날 때쯤 저분이 나한테 칭찬을 한 건가? 라고 착각하며 문을 나서지만 집에 도착해서 1시간쯤 뒤에야 깨닫게 되죠. 잠깐, 나 지금 엄청 욕먹은 거잖아. 영국식 모욕은 지연성 독극물과 같습니다. 서서히 몸에 퍼져서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죠. 미국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다면 영국인은 보이지 않는 실로 당신의 영혼을 교살합니다. 어떤 게 더 무서우신가요? 전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적어도 주먹은 피할 수라도 있지만 저 품격 있는 영국식 독설은 피할 길이 없거든요. 그들은 웃으면서 당신의 무덤을 파고 당신이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설득할 테니까요.